그림을 보면 코끼리가 보입니다. 코끼리 신체 부위를 여러 명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만지고 있어요. 자, 각자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죠. 자,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밧줄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꼬리만 만지고 있으면서 코끼리는 밧줄과 같은 거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왜? 앞을 못 보니까.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전체 코끼리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참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핀잔을 주면서 그건 말이야. 밧줄이 아니고 이건 편편한 바닥이야. 편편한 바닥이라고. 뭐를 만지면서 코끼리의 넓은 부위를 만지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허허이 두 사람 참 한심하다 하면서 이건 이렇게 보면 몰라? 이건 말이야. 큰 기둥이야. 큰 기둥. 뭘 만지고 있습니까?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그 굵은 다리는 기둥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코끼리의 큰 귀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그냥 카펫이야. 카펫. 이게 만져보니까 보들보들한 카펫 같다. 자신의 경험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코끼리의 긴 뿔, 상아죠. 그 상아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이 참 한심하다. 한심하다. 이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바로 철봉이야. 철봉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코가 뭐같이 생겼을까요, 이게? 자기가 보기에 만져보니까. 이건 소방호수야. 화재 진압하는 소방호수라고. 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가요? 다 맞죠. 다 맞죠. 다 맞으면서 다 틀리죠. 이걸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학습한 그 자신의 이 세상 모형은 이미 필터링을 거쳤잖아. 그 필터링은 생략, 왜곡,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의 세상 모형도 생략, 왜곡,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생략, 왜곡, 일반화되었으니까 지금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의 신체 한 부위를 가지고 이게 전체 코끼리야라고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강요까지 하고 있다면 이건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세상 모형이라는 건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뇌에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시냅스 연결을 이루고 이 시냅스 연결의 조합과 배열이 만들어낸 기억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그 기억 시스템에 의한 그런 정보,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 세상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억 시스템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써 또 만나는 세상 환경도 다 다르거든.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 모형이 다른 데다가 실제로 만지는 그 환경도 자국도 사건도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제 잘난 맛에 산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제 잘난 맛에.
자, 우리는 이걸 안다면, 이것이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지각의 한계. 우리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선택적 주의를 집중한다. 자, 주의 집중에 대한 부분을 개념을 짚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집중은 그 초점을 맞춘 것을 일관되게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걸 집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세상 모형에 맞는 것을 우리는 주의, 선택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그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그 한계 때문에, 지각의 한계 때문에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자, 밑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럼 선택적 주의 집중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전체를 이해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 선택적 주의 집중을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적 주의 집중을 좋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 주의 집중을 보내가지고 계속 거기에 내가 반응한다면 나는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럴 때 나는 그런 걸 차단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새로운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한다면 나는 그거하고는 단절되고 내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을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차단해버리고 나는 부정적인 거에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한다면 나는 부정적인 상태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중독돼서 빠지는 것, 알코올에 중독되고 니코틴에 중독되고 뭐 약품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택적 주의 집중이 잘못된 형태죠.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힐링을 한다, 내가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한 뭐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택적 주의 집중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선생님 와서 공부하잖아. 이것도 선택적 주의 집중. 탁월한 세일즈맨은 이 고객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고객인지 아닌지 빨리 구분해야 돼. 바로 구분해야 돼요. 맞아요. 그걸 내가 맞아요. 구매 안 할 고객에게 내 에너지를 쏟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것이거든. 그죠. 절대. 그러면 내가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구매할 수 있는 고객에게 내 에너지를 쏟아줘야 돼.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DB 영업이 기본이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죠. 이게 제가 따로 만나러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 안에서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확실히 빨리 안 돼서는 빨리 버려야죠. 사실 그게 맞기는 맞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 중에 그 대화의 맥락을 아까 이야기했거든. A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A를 이야기했으면 A-1, A-2 해서 A를 점점 풀어가지고 결국 A에 대한 어떤 주제가 나온 부분에 대한 완결을 짓고 다음에 B로 가는 게 대화가 아주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인데 간혹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대화의 맥락 중에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대화 맥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주제를 폭탄을 하나 딱 던지고 우리가 폭탄이라고 그러죠. 폭탄을 딱 던지거나 미끼를 하나 딱 던지면 사람들이 이걸 탁 문단 말이에요. 물면 그쪽으로 탁 땡겨가는 거예요. 땡겨가면 사람들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우리 뇌가 작업을 못 하니까 처음에는 요게 가서 요거 하다가 다시 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풀다 보면 여기 이제 B라는 이야기를 풀다 보면 다시 B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뇌가 갖고 있는 기능이 망각과 소고에 대한 설명을 저번에 한번 드렸죠. 예. 뭐가 일어나 버리냐면 소고가 일어나 버려요. 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거지만 이 소고는 기존에 이 내가 지금 대화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에 B가 나오고 P1, P2가 계속 나오면서 이 정보가 덮어버린다고. 덮어버리니까 기존 이야기하던 맥락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 계속 끌고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끄집어낸 사람은 이야기 해결 안 됐거든. 그죠. 그럼 이야기를 해야 뭔가 대화가 완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 대화에 뭔가 김이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할 때 대화 에티켓, 매너라는 걸 배우죠. 뭐냐면 매너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원래는. 아니죠,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첫째로 경청을 하고 그죠? 수용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 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죠. 그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고 그걸 몇 번 굴려가지고 그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나 다양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해서 처음 이야기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물어 익었을 때 거기에 물어 익은 것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대화에 물꼬를 터줘야 돼요. 네,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어 갈 그렇지. 쯤에 이제 뭐 좀 할 말이 없거나 이러면 돌린다거나. 그게 에티켓인데 사람들은 그런 인내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지금 이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와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들 이야기가 지금 했는데 이 사람이 아들 이야기를 한 건 지도예요. 지금 표현한 말은. 근데 그 뒤에 영토는 뭐냐면 이 지도 이후에 아들 이야기를 한 문제를 이야기한 그 이후에 아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 아들 이야기 했는데 그래 우리 아들도 이랬어 하면서 갑자기 자기 아들 이야기를 막 풀어나가 버리면 지금 저 사람은 자기 아들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듣는 사람이 자기 아들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반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가려운데 이쪽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상대 아들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버리면 이 대화가 끊어져 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아까 그 맥락에 대한 부분 이제 이 선생님도 다른 사람이 대화할 때는 웬만하면 어떤 주제가 나왔으면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물을 익게 말해서 어느 정도 물을 익었을 때 그때 물꼬를 터야 돼. 이야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라고 한다든지 내 이야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양이라면 구하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배려죠. 아니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났는데 해서 자연스럽게 딱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야기 끄집어내자마자 이걸 엇박자나는 거예요. 그죠. 소통이라는 건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쌍방향이 안 되고 서로 여기서는 이 말 뱉어내고 여기서는 이 말 뱉어내고 심지어는 제가 어느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자분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말을 또 잘하는 분들은 되게 잘하시거든. 여자분이 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쭉 거기 이제 앉아 있어 봤어요. 와,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에 막 호응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어떤 주제를 끄집어냈는데 듣는 이 세 사람이 이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좀 공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네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접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많이 하는데 진정한 공감을 받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되게 외로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담사들도 일부 그 초보 같은 경우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거든. 내담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다음에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그걸 다 끄집어내고 싶은데 그러면 들어줄 때 상담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계속 수용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질문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상담은 우리가 그 댄스 있죠, 댄스. 춤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걸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주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어떤 맥락을 이어가지 못하는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자꾸 끊기고 단답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져. 밑에 그림이 모래시계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 모래시계 줄어들죠. 줄어들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은 요것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반밖에 이거. 그렇죠.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 물컵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게 토끼고 또 뭐가 될 수 있지? 이게 오리고 또 뭐가 될 수 있지? 토끼예요, 그건 토끼. 토끼 오리. 토끼라니까. 토끼. 그죠? 토끼고 오리. 근데 토끼인데 이걸 오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오리로 또 만드는 거예요. 또 오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토끼야라고 하면 이게 오리 입이 갑자기 또 오리 토끼 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우리 뇌가 갖고 있는 뭐죠? 신경? 가소성. 우리 뇌는 바뀌지는구나. 근데 한 면을 토끼라고 믿고 있으면 끝까지 토끼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보면 오리 같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오리로 본다면 뇌가 뭘까요? 유연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자기 뭔가 결정을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어렵죠. 왜냐면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이제 어려운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뇌는 신경 가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반복하거나, 반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언어적인 것이든 생각을 하는 것이든 행동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반복만 하면 얼마든지 바뀐다.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정서로 강하게 들어가거나 어떤 식으로 해서든 우리 뇌는 바꿀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전제예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바뀐다가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NLP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러한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NLP는 다른 말로 하면 변화예요, 변화. 자, 그럼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이걸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기타 치고 있고, 그렇네. 뭐 다양한 그림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비너스도 있습니다, 옆에. 귀 옆에 보면. 이거 사진 봤는데 이게 여자 모양일 수도 있고 또 뭐지? 이거 중간에 모래시계 잔이 있잖아요, 잔. 잔이 있다고요? 노란 게 그게 잔이잖아요, 유리잔. 잔이 안 보이죠? 황금. 이게 황금잔. 황금.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건 듣는다. 지각의 한계, 인식의 한계라 그랬죠.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하고 같은 원리 아닌가요?